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청년과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아빠로서 또 이제 21년간 직장 생활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세상을 직접 한번 관여하고 참여를 하고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고요.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21대 국회 초선으로 들어오게 된 고양시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입니다. 방송사에 있다 보니까 흔히 아나운서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21대 초선 국회의원 한준호, 고양시 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선 청년이란 단어, 그리고 용기란 단어, 그리고 이제 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요한 정치란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청년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제 성장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너는 안 된다 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 이력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이제 통신회사에도 있었고, 그리고 금융계에도 있었고, 언론계에도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었는데 그 모든 단계에서 누구나 제게 조언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청년분들에게 똑같이 안 된다란 말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전을 해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한준호란 사람이 크게 잘난 것도 없지만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년이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잠시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지방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우린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이 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뭐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좋은 직업들을 가지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나는 해냈는데 이 친구들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되돌아봤죠. 한준호 넌 안 되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뚫었을까. MBC 시험 볼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장수생들이에요. 또는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너처럼 준비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 넌 안 될 거다. 근데 제가 그때 제 자신에게 용기를 줬던 말이 야, 너도 오를 수 있어. 근데 결과는 제가 혼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얘기하는 게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란 말 대신 내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할게. 나도 오를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네가 너를 설득을 하면은 그게 곧 자신감이다. 나도 잘 안 되지만 내가 뭔가를 할 때 나를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 마법의 단어가 나도 오를 수 있다는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국민들이 필요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그 앞에서 새롭게 바꿔줬던 거, 여기서 이제는 뭐가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이 정치의 연속성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메꿔드리는 그런 정치 서비스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합시다 라고 한준호에게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정치가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보셨어요. 정치는 아카데믹적으로는 사회적 이소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고 좋은 권위자가 돼서 좋은 배분을 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머릿속에 드는 의문 하나는 꼭 권위자가 되고 꼭 배분을 해야 됩니까? 웃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치를 꼭 배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촛불혁명이 보여준 것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이미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정치가
서비스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탁 맞는 기분이었어요. 정치를 서비스로 접근한다. 권위적인 배분은 저희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면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듣고 그것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치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선 당론으로 정해진 일하는 국회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직업처럼 출근 도장 찍고 본회의 참석하고 이런 걸로 지표를 삼아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나중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그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소리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정치로 이어가는 감히 말씀드린 제가 말한 필요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4년간 가지고 가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키워드만큼은 우리 의원실에서 책임지고 갑시다. 상임위와 상관이 없이. 그게 어린이 안전처 신설과 관련되어 있는 1호 법안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생률 때문에 아이의 양육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출산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11개 부처에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본인의 공약 가운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2017년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와 궤를 같이 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총리실 산하에 어린이 안전처 신설을 기획하고 끌어가보자 라고 했고 4년 기간 내내 1호 법안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이것이 완성되고 잘 정착이 될 때까지 한준호 의원실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당차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한준호 씨, 또 한준호 국회의원, 문진옥의 남편, 다혜와 지성이 그리고 서윤이의 아빠, 4년 뒤에 보고 있을 누군지 모를 하지만 한준호란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나 띄웁니다. 메시지에서 저는 질문하고 싶네요. 4년간 어떠셨습니까? 이제 국회를 걸어 나갈 텐데 밖에 있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잘 했습니까?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듣더라도 혹시나 떳떳하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없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국회 회관 걸어 나가는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참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리고 고생했습니다.